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없어지면서 테슬라가 6%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 테슬라 투자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 점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2.34%나 올랐고 러셀 2000도 2.45%나 올랐어요. 경기에 민감한 이 두 분야가 크게 올랐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계속해서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월 말과 8월 첫째 주에 제조 PMI가 50 언더를 보여주고 미국 고용 보고서도 좀 처참한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7월달 실업률이 4.3%를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서비스 PMI 지수가 50을 넘었고 PPI, CPI 지수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는 둔화가 되고요.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프리마켓 때 미국 소매 판매 지수와 전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건수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역시 시장에 유호적으로 나왔어요. 미국 소매 판매.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소비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소비 지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달에 나온 수치는 7월달 전월달 수치였습니다. 예측이 0.4%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상승이었는데 1%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죠. 최근에 이렇게 소매 판매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7월 달에 미국인들이 역시나 휴가도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일 것 같은데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할 것 없이 많이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역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막대가 크게 솟아오른 모습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전년을 보면 이 9월달 그러니까 7, 8, 9가 소매 판매 시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꽤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실업률이 4.3%를 찍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다행히 가장 실시간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거는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고 예측치가 23만 6천 건이었는데 자, 이를 9천 건이나 하회하는 22만 7천 건이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7천 건이나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고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자, 현재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으로 인식되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Good is good, bad is bad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나오자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러한 재료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한 가지 남은 것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느냐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향후 좋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감 우려는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AI와 관련된 이러한 실적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이 잘 나올 것이냐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엔비디아가 4%대 넘게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의 반등이 최근 큽니다. 테슬라도 6%나 넘게 올랐고 아마존이 4.4%. 이 경기에 민감한 친구들이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도 꽤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분수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고 9월 18일에 있을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고 향후 가이던스마저 좋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빅테크 위주로 계속 반등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렇게 9월 중순까지 반등을 하다가 9월 18일 금리 인하 시기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전까지 주가의 반등세가 크다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고 주가의 현재의 반등이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마저 안 좋게 나와서 9월 18일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9월 18일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의 변곡점이 바로 8월 2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9월 18일 FOMC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많이 사그라들면서 9월달 50bp 인하 확률은 대폭 감소를 했어요. 25.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때는 이게 8월 초만 하더라도 뭐 80%대를 넘었었어요.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최근에 떨어지면서 50bp 인하 확률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25bp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은 75%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의 기준은 어쨌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경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이 계속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주가가 17,600선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아트라운 TV 기준의 골든 크로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가는 이 검정색 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빨간색 선이 넘어줘야지 골든 크로스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완연한 반등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8,0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나스닥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이 오늘 크게 반등을 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테슬라도 오늘 6.33%나 올랐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괜찮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사이버 트럭이 절찬리에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면 테슬라의 전기차 역시 판매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테슬라와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승세가,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 200불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싸고 저가 매수 세력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200불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과 내후년 테슬라의 르네상스 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 안 한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라는 듯이 밝혔는데, 이 역시 뭐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겠죠. 언론에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의 고객 공지 이메일을 발송을 했고요. 테슬라는 훌륭한 BMS,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이상 증상이 감지가 되면 고객에게 바로 알람으로 알린다라고 해요. OTA가 되기 때문이죠. 항상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달리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상 증상이 감지가 되면 바로 출동 서비스나 서비스 센터 예약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뭐 CATL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는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었는지 이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대부분 독일 3사들 역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했는데, 이런 행보랑은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하면 테슬라는 파라시스와 같은 저가 배터리는 안 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을 낸 벤츠와 같은 경우는 이 파라시스 저가 배터리를 쓰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를 보면 파나소닉 CATL, 그리고 테슬라 자체 제작 BYD, LG의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 글로벌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배터리만을 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심이 되는 테슬라 차량인데, 이에 더불어서 BMS 시스템도 최고고 OTA로 지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에는 알람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테슬라 투자 역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투자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도 지금 미국에서 순항 중에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이 사이버 트럭이 2달 연속 미국 럭셔리 차량 판매량 1등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10만 불이 넘어가는 차량, 우리도 1억 3천이 넘어가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고가 차량 중에서 이 사이버 트럭이 미국 시장에서 2달 연속 베스트셀링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향후 테슬라의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은 절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최근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구매를 해서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죠. 여기에서 사이버 트럭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8월 28일까지 분석을 완료해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만한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은 285만 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에요. 지난해 미국에서 준대형 세단이 155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픽업 트럭인 285만 대나 작년에 팔렸고요. 현대 기아차가 연간 미국 시장에서 165만 대 정도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픽업 트럭 1등부터 3등까지 작년 판매량을 합해보면 170만 대를 넘었다라고요. 포드 F 시리즈, 쉐보레 실버라도 다지 램 픽업이 되겠는데 현대차 전체 판매량보다도 많은 수준이죠. 자, 이러한 시장 현대차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산타크루즈라는 소형 픽업 트럭을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판매가 시원치 않았어요. 사이버트럭 연구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 역시 미국 시장에서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대형 픽업 트럭 한 대의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우리 돈 2,328만 원이나 남는다라고 한 대 팔 때 이 정도의 돈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중대형 세단 판매 수익의 2배가 넘어요. 이런 시장 현대기아차도 포기할 수 없겠죠.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2달 연속 지금 1등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만 받쳐주면은 이제 테슬라의 수익성도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테슬라는 현재 사이버 트럭 연간 캐파 12만 5천 대 수준이고요. 나중에 정말 뭐 20만 대, 40만 대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인도량 46만 대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성장하고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예요. 3분기는 테슬라의 턴어라운드 시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저가형 모델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We are on track to deliver a more affordable model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이란 말이 있죠. 바로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뭐 우리 돈 4천만 원대 이하가 되겠어요. 아마 3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3만 불대의 차량, 그러니까 모델 3보다도 더 어포더블한 차가 되겠죠. 이 차가 나오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인도량의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200만 대는 당연히 넘어서고요. 아마 내후년에는 300만 대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200불대 전후, 특히 200불 이하는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델 Y 역시 이 주니퍼로 리프레시 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세계 1위 판매 이 자동차의 판매량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테슬라의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테슬라 투자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순수 EV 메이커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샤오팽, 폴스타, 니오, 루시드, 리비안까지 이러한 순수 EV 메이커들의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BYD는 다르겠죠. 하지만 BYD는 내연기관도 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하이브리드를 주로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배터리 EV만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기업이 설립된 지 한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거대한 현금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업들과 다른 점은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도 앞서가고 있고 ESS 메가팩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EV 주식에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테슬라가 유일한 해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아마 로보택시가 완성이 되면 워렌 버핏 역시 테슬라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277빌리언에 달한다라고요. 어마무시한 돈이죠. 우리 돈 300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돈입니다. 최근에 애플 주식도 좀 팔았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최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역시나 주식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일론 머스크가 좀 예견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더 참혹해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포스팅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날렸어요. Any car company that fails to solve self-driving will die. 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회사도
끝날 것이다, 파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inner takes all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완성한 그리고 이 EV 판매를 통해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흑자를 달성한 회사만이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가 될 것 같으니까 테슬라의 PER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자, 빌 에크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Investing is a business. 자, 투자 역시 사업이라는 거죠. You can look very silly for a long period of time. 자,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가 옳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같이 그런 엔비디아 모먼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러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때 정말 AI가 될까? 그렇게 사업성이 있을까?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어요. 테슬라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FSD, 로보택시 이러한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인류의 99.9%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모델 Y와 모델 3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ESS 메가팩까지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게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될 거예요. 현재 FSD 버전 12.5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안에는 정말 활발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투자가 옳다는 게 입증이 되겠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는 요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